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그러면 개항 뒤 조선 정부는 어떤 개화 정책을 폈을까? 개화 정책.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았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거죠. 주로 했던 것이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고 외국에 가서 한번 배워보겠다는 겁니다. 일본, 중국, 미국 이런데 사신을 보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고 있던가, 그 나라는 어떻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던가, 미국은 어떻게 자기들의 문물을 발전시키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배워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파견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고, 아니면 외국의 인력을 우리나라로 초빙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방식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신을 파견하는 거, 그런 업무, 개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기구입니다. 통리기무하는. 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단어가. 그렇지만 뭐 이 단어를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예전에 이것도 다 뜻이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해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좀 숙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이 통리기무화문입니다. 여기 쓰십시오. 그렇죠? 통리기무화문 설치. 그래서 개화 정책을 총괄했다. 총 책임지는 그런 관청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12부서, 12개 부서를 설치했다. 12사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개화 정책 어떻게 했을까? 자, 개항 이후 일본 사정을 알아보러 간 수신사 김기수. 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 이런 게 막 나오고요. 그래서 요점만 살펴보면 1차 처음으로 일본에 갔던 수신사라는 이름의 사신으로 갔던 김기수, 그 대표였던 김기수는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요 사람입니다. 여기요. 김기수 써있죠, 그죠? 일본에 도착한 1차 수신사 일행 해가지고 기차도 한번 타보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으로 변화된 일본 모습을 정부에 보고한다. 2차 수신사 갔던 김홍집은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개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개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이런 보고가 올라갔고, 이에 정부는 청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기구가 독립기무함입니다. 이걸 설치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아래에 12개 부서를 두어서 외교, 군사, 통상 등 국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나라의 문을 열고 서양의 문물을 배우기 위한 기구까지 설치하고 나름 열심히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던 5군영에서 2영으로 군제를 개편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든다.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은 말 그대로 사관 후보생 양성기관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육군사관학교죠. 육군사관학교, 육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군복이. 별기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지금 보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무기와 군복 이런 걸 지급받고 대우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교련병대였다. 교련병대. 그렇게 숫자가 맨 처음에 많지 않았어요. 80명 맨 처음에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고 급료, 돈이죠. 받는 돈이나 의복 등도 모두 대우가 90군데보다 훨씬 좋았다. 월등했다. 그리고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외별기. 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왜 이렇게 불렀죠, 그죠? 그래서 외로부터 교육받은 별기다 그래갖고 외별기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서양식 군대를 만드는 거죠, 그죠? 서양식 군대.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장교를, 그러니까 군대 양성 방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장교를 먼저 기른 다음에 장교 수십 명, 수백 명이 배출되면 그들이 이제 그 밑에 병사들을 막 길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대적인 군대가 막 갖추어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그 장교 교육까지는 했는데 그 장교 밑에 있는 병사들을 교육해서 많은 숫자의 군인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신식 군대 별기군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본군 장교를 교관으로 초빙해서 근대식 군사훈련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무기 만드는 법도 배우러 갑니다. 이거는 이제 김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선사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보내가지고 청의 학생들을 보내서
군사 기술을 배우도록 하기도 했다. 무기 만드는 거, 군사 기술 이런 돌아와서 이들은 돌아와서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창 설립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은 거였죠, 그죠? 그런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도 설치하고, 그래서 외교, 군사, 통상, 국가 중요한 일도 처리하고, 신식 군대도 만들고, 그리고 영선사 보내가지고 신식 군사 기술도 배워오고, 신식 무기 제조하는 공장도 설립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수신사 이런 것도 다녀왔고요. 자, 정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젊은 개화파 관료들을 조사 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다. 이거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이때 고종이. 왜냐하면 당시 거세진 반대, 개화 반대 여론 때문에 비밀리에 4개월 동안 파견되어 가지고 일본의 각 분야를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신식 군대, 이게 이제 별기군, 그죠? 교련병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별기군. 일본인 교관 초빙하고 사관 후보생 양성했다. 육군사관학교 오늘날에. 자, 그리고 청해 유학생 파견했다. 그래서 귀국 후에 기기창 설립했다. 그죠? 여기 기기창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정부는 구체적인 개화의 정보를 얻고자 젊은 개화파 관료들을 조사 시찰단으로 파견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게 이제 조사 시찰단이라는 거죠. 적으세요. 조사 시찰단. 그리고 일본의 근대 문물 시찰하고, 시찰한다는 것은 보고 이렇게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귀국 후에 통리기무하문에서 개화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들어갔다. 조사 시찰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통리기무하문에 배치돼 가지고 개화 정책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미국하고 수교한 게 1882년이죠. 그래서 그 1년 후인 1883년에 미국과 수교한 뒤에는 담례로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가는 그 여정까지도 지도에 막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책에 보면. 자, 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빙사 파견하였다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다 정리가 되셨으면은 여기 맨 밑에 나오는 조사시찰단의 상반된 보고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해설까지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똑같이 조사시찰단으로 갔던 사람들인데 홍영식과 박정량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보고할 때 그 자세가. 그런 것도 한번 보면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